안녕하세요. 윤동치 딸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발리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2026년에는 사실 발리에 여행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도 저를 또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이 이렇게 비행기 표도 제공해 주시고 하물며 여기서 숙식까지 다 제공을 해 주셔서 잠깐 휴식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휴식을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은 제가 대한민국 들어가서 제가 찍고 싶었는데 그냥 발리에서 그냥 편안한 기분에 기분이 좀 내추럴해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발리라는 곳에 오면 그냥 이 기분에서 그냥 찍고 싶어서 찍는다는 점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평택 삼성이라는 곳에서 세안 ENC 회사죠. 세안 ENC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죠. 세안 ENC 이제 입사 교육장을 갔었죠. 입사 교육장에 가보니까 거기 주차장 부지에 이제 컨테이너를 거기에 두고 이제 교육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뭐 평택이 워낙 땅값이 요즘 많이 오르고 부동산이 조금 들락날락하니까 교육장을 거기에 컨테이너로 뒀구나 뭐 그런 생각을 뭐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좀 문제였어요. 어떤 게 문제였느냐면 뭐 교육 내용도 괜찮았고 다들 괜찮았어요. 다들 괜찮았는데 교육 도중에 이제 토지주라고 이제 거기 주차장 주인분이라고 하시는 어떤 여성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하시는 분이 밖에 나가서 누구랑 이야기하더니만 자전거 가지고 온 사람 잠깐 나가보러 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만 어떤 여성분께서 내가 여기 토지 주고 여기 사업장이고 주차장 관리인인데 자전거를 왜 여기에 주차를 했냐고 자전거 한 대당 주차비 10,000원을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좀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유도를 했었는데 이분께서 조금 많이 화나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 혼자 나간 게 아니고 다른 반장님도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몇 번 진정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고 음성 높이시지 말고 진정하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제가 그냥 이렇게 물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분께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전거 주차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이게 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말들도 했었고 상당히 좀 모욕스러웠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셔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였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넘어갔고 그냥 좋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의 한순간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왠지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이제 세상이 바라는 어떤 것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평택 삼성에서 근무한 후기 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먼저 올리고 그리고 주차료 자전거 주차료 10,000원 낸 거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반장님들 의견들도 되게 다른 의견들 내용들도 많이 달렸었는데 조금 이상한 그런 코멘트들도 달렸었어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달렸었고 그리고 나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별로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하나를 이야기할 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보니까 댓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댓글을 제가 일단 이 댓글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곳은 따로 직원이 없는 68세 할머니 혼자 관리합니다. 언젠가 전면 주차 후 주위 확인하고 출차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사고 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출입금지 입간판을 입구에 크게 설치했습니다. 차량 사고가 나면 차량은 파손이 되지만 차량 안이 승차하고 계신 분은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에 타신 분들은 크게 다칩니다. 이륜차 타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세 할머니 혼자 관리해서 남자 직원 없습니다.
교육장에 들어가서 교육중 주차 요금 달라고 말할 남자치곤 없습니다. 이륜차 출입금지 입간판 있어도 들어옵니다. 말다툼이 싫어서 유료 주차장에 들어왔으면 주차요금 달라고 합니다. 주차요금 받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위험해서 그런다고. 다음부터는 주차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주차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당신 땅이냐고 등기부 등본 보여달라고 사업자 등록증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물론 현금 영수증도 발행했습니다. 저도 자전거 좋아합니다. 초등학생 손주들도 자전거 탑니다. 이륜차 들어오면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끝없이 들어오십니다. 한번 주차요금 달라고 하면 다시 안 들어오십니다. 안전상 이유로 한 행동에 껄끄러우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뭐 요렇게 코멘트를 쓰셨더라고요. 이거 뭐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뭐 이게 되게 좋은 거죠. 대단한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디도 이렇게 보니까 문장에 처음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에 사과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그리고 아이디를 보니까 여기 주차장과 좀 관계가 깊으신 분인 것 같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자전거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갔는지 교육장에 타고 들어갔는지 이거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조금 민감한 사회죠. 그리고 자전거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죄는 아니지만 거의 죄인 취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죠. 대한민국은 흡연자에 대해서 뭐 한국 담배인상공사인가요? KTNG인가요? 여기서 팔기는 팔지만 뭐 피는 걸 다 이렇게 거의 장소를 다 지정해 놓고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거에 막 뭐 금연해라 이런 걸 거의 강요하다시피 권하는 수준이 아니고 강요하는 수준으로 거의 죄인 취급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사실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대한민국에서만 탔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를 탄 게 몇 나라가 되죠. 뭐 다른 여행하면서 잠깐 탔던 나라들로 치면 잠깐 뭐 인도에서도 탔었고 트리키에 뭐 이집트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데에서도 그 일본 이런 데서도 자전거 타고 다녀본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2024년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7,000km 여기에서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제가 자전거 여행을 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전거 여행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사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전거 주차료 달라고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좀 생소한 경험이었어요. 물론 자전거 주차료를 달라고 한다는 그 자체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의 토지이고 자기의 사유지인데 함부로 들어와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소유주 자기가 또 신고해놓은 주차장 신고를 해놓은 만큼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던 건 저는 그 입간판을 봤어요. 입간판을 보니까 제가 눈에 들어온 이제 주요 내용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을 받는 입장이니까 세안 ENC에서 교육장이 그쪽에 오라고 했으니까 관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자전거를 안에서 뭐 계속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 옆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겠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를 했죠. 주차를 했는데 제가 주차 요금까지 내고 이렇게 왜 사과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을 받는 도중에 교육자 분께서 밖에 나가시더니만 오후 교육이었어요. 갑자기 또 자전거 가지고 온 사람 밖에 나가봐라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여기 토지 주고 주차장 관리인이고 뭐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여성분께서 상당히 좀 흥분된 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제가 뭐 과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흥분된 투로 왜 자전거를 왜 여기 주차를 했냐고 눈 있냐 입간판 못 봤냐 관계자 아니면 못 들어온다 왜 자전거를 여기 주차해가지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만 나간 게 아니라 다른 반장님도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상황이 좀 사람이 흥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나라에서든 흥분한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계속 흥분해서 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진정을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화를 내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러셨잖아요. 자전거 주차료 각 한 대당 10,000원씩 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현금 영수증 달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현금 영수증 안 해줬다고 막 뭐라 하고 민원 넣고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태질 같은 거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제가 아직 68세가 아니라서 기억력이 68세만큼은 안 되는 40대일지 몰라도 저는 너무 조금 그런 상황이 좀 처음이라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요금을 내는 입장에서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입금전이니까. 여기 토지수 되시냐? 그리고 여기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 되시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봤더니만 본인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등기나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걸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여달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입사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서 입사 교육을 받아야지 입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주차장에서 다툼을 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고 입사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장에 가서 입사를 받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물론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다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코멘트를 보니까 뭐 그런 걸 요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뭐 저는 이렇게 행동을 했었다. 뭐 그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금을 해드렸죠. 입금을 해드리고, 그 입금 시간도 보면은 그 교육하는 시간일 거예요. 거기 세안 ENC 그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어지는 시간일 겁니다. 휴식 시간에. 이게 입금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너무 앉아서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서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댓글 조금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곳은 따로 직원이 없는 68세 할머니 혼자 관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쓰셨어요. 코멘트 내용에. 근데 뭐 이 내용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68세 할머니 혼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에너지가, 그날의 에너지가 좀 안 되면 직원을 고용해도 되는데 혹시 주차장 영업 허가 신고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직원을 이렇게 고용하지 마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하지 마라 뭐 이런 공고를 하나요? 이게 좀 힘이 안 되고 뭐 그러면 직원을 고용해도 될 텐데 땅도 넓더니만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출입 금지 간판을 입구에 크게 설치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토바이 사고라고 하면은 사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이런 좀 무언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값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토바이 사고 나면 오토바이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어떤 편이 되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고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원해서 사고 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생각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고 난 거를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제 운전자의 과실도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런 건축물의 배열의 과실, 뭐 뭐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 뭐 그런 건축물이나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사고의 확률을 올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 뭐 사고 다발 구역이다 뭐 이런 걸 때려박기도 하고 뭐 건물의 배치열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사고 난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사고가 이렇게 났다고 해서 자전거 킥보드까지 이제 다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으로서는 이제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뿐인데 뭐 이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미리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입사를 할 때
뭐 어떤 차를 가지고 온다든지 오토바이를 가져온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그리고 킥보드를 타고 온다든지 도보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계실 건데 그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회사에 안내를 해라 이런 걸 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주차장 사업자를 내고 거기 교육장 컨테이너를 놔두게 하고 영업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받고 있겠죠. 뭐 그런 관계라고 하면은 여기 일하러 가는 사람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입사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그런 사정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근로하러 가는 근로자이지 저희가 거기에 뭐 하인도 아니고 하숙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 노비 제도처럼 어떤 신분 제도 있는 것처럼 인도 카스트 제도처럼 그렇게 뭐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근로자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일하러 간 근로자일 뿐인데 그런 걸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건 회사에서도 알려준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뭐 막상 도착을 해가지고 그 입간판도 아주 크게 이렇게 잘 보이게 놔둔 것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보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입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하고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간판들과 수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그 토지를 다 지나갈 때마다 그 모든 걸 다 읽는다? 저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내가 들어가는 목적지에 대한 어떤 안내나 이런 거는 볼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게 좀 외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저는 그 영상에서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남자 직원이 여기 주차장 남자 직원이 뭐 나와서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교육장에 들어가서 교육 중 주차요금 달라고 말할 남자 직원 없습니다. 이 문장을 써놓으셔가지고 왜 이 문장을 써놨는지 좀 모르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주차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안 받은 적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저하고 그때 계신 반장님도 그때 정말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정말로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 화내실 필요도 없다고 해결하면 되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화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면 사실 좀 저도 마음이 악해서 그런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뭐 내가 여기 돈 벌러 노동을 제공하러 와서 그냥 입사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뭐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차장 관리이면 주차장 관리인이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지. 이거 뭐 자전거에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저희가 이야기 안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 받은 적도 있다. 그럼 뭐 얼마나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얼마나 몰랐다고 이야기를 드려야지 뭐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릎이라도 꿇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요? 이걸 왜 쓰셨는지 모르겠다. 막 아니면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싹싹 빌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서 고개만 숙여가지고 좀 괘씸해서 저희한테는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랑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요건 내가 앞에 이야기해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저도 자전거 좋아합니다. 초등학생 손주들도 자전거 탑니다. 이륜차 들어오면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요 부분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본인도 자전거 좋아하고 본인들 초등학생 손주들도 자전거 탑니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손주분들도 자전거 타는데 거기 자전거 주차하는데 다 확보하고 거기 주차하는 곳에 안내문 다 읽고 뭐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말 그대로 목적지와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곳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자전거가 처음 가는 곳이구나 아니면 다른 곳을 갈 때는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번 주차 요금 달라고 하면 다시 안 들어오십니다. 안전상 이유로 한 행동이 껄끄러우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요금을 받고 주차료를 달라고 해서 자전거가 안 들어오면 안전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냥
자전거를 주차하고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 그게 위험한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교육을 받다가 불려 나가서 그렇게 또 엉성 높이는 걸 듣고 주차 요금을 내면 자전거를 타고 와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전 좀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물어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 교육을 받으러 왔고 교육장 이야기 있어서 뭐 이렇게 왔다,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하신 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전거 주차료 내라. 주차료 내지 않을 거면 당장 지금 자전거 빼라. 내 땅에서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주저리 이야기 더 늘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사과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합니다. 사과를 한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과를 함에 있어서 제 기억과 조금 다른 부분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코멘트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사과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 되게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여기 발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 좋죠? 좀 이따 여기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저도 또 놀아야겠죠? 발리를 즐겨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노비 제도가 있고 계급 사회가 있는 데가 아니죠. 인도처럼 막 카스트 시스템처럼 해서 뭐 크샤트리아, 뭐 수드라, 뭐 언터처블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각자의 위치에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사업주는 사업주의 역할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필요한 활동들입니다. 근로자도 있어야 되고 사업주도 있어야 되고 경영자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에 맞게 행동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에 있어서 상대방을 조금 멸시하는 조금 너무 낮추어서 보는 그런 문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한민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긴 하지만 평택 삼성에서 일을 하면서 간간히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약간 계급 사이를 약간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면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대우를 받고 싶으면 본인의 품위가 본인이 베푼 만큼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어떤 존경심을 보이는 거지.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걸 막 강제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한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저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책임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자전거 주차 부분 너무나 사소한 일이죠. 너무나 사소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그냥 나눠주고 싶지 않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과해 주신 분께서도 주차장 관리인과 뭐 연관된 분이신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루한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이가 드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지금 여기 제가 발리에 와 있습니다. 일단 발리에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훌륭한 숙소에서 또 숙식까지 제공해주는 훌륭한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친구이기도 하죠. 친구 하기로 했어요. 어찌되었든 저만 발리를 느끼는 게 참 아쉬워요. 제가 정말로 조금 여유롭다고 하면은 몇 반장님들 그리고 혹은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시고 한번 관광시켜드리고 싶은데 발리든 뭐 베트남이든 어디든 근데 그럴 여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게 너무 좀 억울하네요. 이 행복은 같이 나누는 게 더 좋은데 그죠?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께서도 여행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쯤은 이런 발리 여행 한번 해볼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요즘 발리 비행기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일만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인생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만 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져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